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 시간 그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김 PD님.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교통사고 이주 합의금인데 입원 치료를 한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는 사정이 있어서 입원을 못하는 통원치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입원을 하게 된 그런 환자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그 상담이 오는 그 카톡이나 그 전화 상담 중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진단 2주의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나에게 타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영상에서 저도 여러 번 다뤄봤는데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니까 이 문제는 오늘로써 좀 총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그 통원치료 합의금 총정리 해드렸죠. 그 다음에 오늘은 입원치료 그 2주 합의금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이나 그 전화 상담 중에 대부분이 이제 그 상당히 많은 그 퍼센트죠. 진단 2주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단답식으로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렇지만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은 설명을 해드리려고 좀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듣기 이전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한번 쭉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수준의 그런 합의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통원치료 합의금 그때처럼 오늘은 입원 합의금에 대해서 이 영상만 보더라도 입원 환자들이 충분히 본인이 알아서 보험회사하고 잘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가면 뭐 물리치료 받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말고 침대에 좀 누워있는 시간 많죠? 네. 그런데 좀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부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어떤 환자가 A라는 사람이 이주 진단을 받았어요. 받고 기본적으로 이주 나오면 그 염좌탕이라고 그러죠. 염좌와 그 뇌진탕 이런 병명을 가지고 이제 진단 이주를 해주는데요. 병원은 선생님들이.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합의금 산출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 PD님. 첫 번째로 그 이주 진단이 나왔고, 두 번째는 급여는 한 400 정도로 책정할까요? 이건 뭐 자율적으로 책정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를 뽑는 거니까. 커피 한 잔 드세요. 김 PD님도 힘드시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실은 무과실로 이제 기준을 잡았고, 만약에 과실이 있다면 여기다 곱하기 나누기 하면 됩니다. 충분히 그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유자료를 이제 얘기할 건데, 유자료는 그 저번에 통원치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중복되게 이 얘기는 안 할 것이고요. 유자료는 보통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나 진단 병명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는 나지만 그 증가폭은 아주 제한적이다. 뭐 별로 체감하지 못하는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유자료는 한 그 정도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일실수익인데요. 일실수익이라는 것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손해액을 우리가 법률용어로 일실수익이라고 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까 그 급여를 400만 원 기준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한 달 30일로 나누고 2주간 입원을 했다는 것을 가정을 한다면 186만 원 정도가 이제 책정이 되는데요. 이 금액은 법원에서 판사님이 내려주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하고 합의할 때는 그 기준으로 안 하죠. 자, 그러면 보험회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급여 400만 원을 가지고 나누기 30을 했어요. 여기에 14일간 입원을 했으면 여기에다가 85%만 곱하면 됩니다. 보험회사는 100% 인정 안 합니다. 이게 지급 기준입니다. 그러면 일실수익이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거하고 좀 차이가 조금 있지요. 그러면 이 법원 기준하고 그 보험사 기준 요 사이에서 합의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더 좋지요.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어찌 됐든 간에 자기들이 레포트를 할 때 뭔가 산출 금액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 페이퍼에다가 적을 때는 보험회사 지급해 주는 대로 적습니다.
다만 나중에는 융통성 있게 하겠죠. 네. 예. 이제 그렇게 참조를 하시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향후 치료비입니다. 그 통원 치료에서도 향후 치료비 얘기했었죠, 김 PD님. 네. 이제는 김 PD님도 뭐 향후 치료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네. 예, 어느 정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향후 치료비를요,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보험회사가 피해자하고 이제 합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합의를 절충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 금액을 맞춰주는데 용도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네. 자, 피해자하고 합의하는데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고정돼 있지 않고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향후치료비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게 없으면 합의가 잘 안 돼요, 김 PD님. 네. 뭐 적은 금액으로 누가 합의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향후치료비로 해서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하고 절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자료 2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그 어떤 그 지급 기준으로 2주간 입원했을 때 400만 원 급여자가 158만 6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향후치료비는 약간 유동적이라고 그랬죠. 50만 원을 책정하게 되면 228만 6천 원이 나오겠고 네. 위자료하고 입원 기간하고 향후치료비하고 만약에 향후치료비를 100만 원을 책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50만 원이 플러스 돼서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거예요. 네. 좀 이해 가셨죠? 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향후치료비를 자기 마음대로 아주 큰 금액을 넣을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건 약간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약간 합의 요령이 있고 협상의 기술이 이제 여기서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 합의 요령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이 영상을 다 보시게 되면 보험회사 직원과 협상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걸 주문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진단 2주가 나온 염좌상이나 뇌진탕 환자가 2주간 입원을 했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합의금이 200만 원에서 한 280만 원 선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네. 아까 그 계산도 뽑아봤지만 네. 그 정도 선입니다. 진단 2주 환자가 입원을 했을 때 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에 요 정도 선에 합의를 하게 되더라.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런 경우를 벗어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회사가 아주 좋은 대우를 해줘서 네. 뭐 연봉이 한 1억이 되는데 나 월 수입이 한 830만 원 정도 평균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시수익이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아까 일시수익을 적용하던 거기에다가 이 급여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계산이 나오겠죠. 좀 이해 가시죠, 네. PD님? 자, 김 PD님, 그럼 만약에 뭐 가정주부나 아니면 직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그 일용노동자가를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도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네. 예, 저하고 한 30여 편 찍으면서 김 PD님도 네. 준 전문가가 되어가네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가정주부나 예, 커피 한잔 하시고요. 네. 예. 가정주부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은 도시 일용노임 단가를 적용을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 하반기 전반기보다도 좀 돈이 또 올랐어요. 하반기에 약 286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이거 예전보다 많이 상승된 겁니다. 이걸 적용하면 돼요. 예. 네. 그런데 이때 보험회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만 인정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는 100% 인정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은 85%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면 되겠어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무리를 좀 할게요. 네.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가 2주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을 했다고 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 200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가 합의금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데이터고
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네. 또 어떤 분들은 초기에 너무 대응을 잘못해서 네. 이거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합의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2주 진단이 나왔을 때는 최소한 요 정도는 받아야 타당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나 소득이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합의금이 같이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김 PD님, 이제는 이제 2주 교통사고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대략적인 합의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아니면 또 어느 선이 합의가 적정한지 네.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예,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잘 준비를 해 놓아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한 피해에 대한 권리를 찾는데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입원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김 PD님 좀 어떻게 이해 좀 많이 가십니까? 네. 저는 뭐 다 이해됐습니다. 예, 좀 머리에서 정리가 좀 되죠. 네. 내가 사고가 나면 2주 진단이 나왔다 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좀 각이 쓰는 거죠, 이제.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